네, 이번 시간에는 통계의 도움을 받아서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 동포들이 해외에 있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귀환 이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회귀 이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국 국적 동포들이 어떻게 이주를 하고 있는가 통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시면 2017년부터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됐을 때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2017년 이전에 이미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입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중반쯤에는 한국으로의 동포들의 이주가 어느 정도 완전기에 들어갔다. 안정과 완비된 기간이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동포 이주의 시작과 함께 20여 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 이주와 함께 영주하는 이주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180만 중국 조선족 중에 80만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점에서 우리가 사실상 동포들의 한국 이주라고 하는 것을 중국 동포 중심입니다만은 이주에 있어서의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적별로 본다면은 당연히 중국 동포, 우리가 조선족이라고도 얘기하고 한국계 중국인이라고도 얘기하는 중국 동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인 같은 경우는 구소련 지역에 살던 우리 민족들을 얘기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 공화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이 고려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각 국가별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혹은 우크라이나 같은 다른 공화국들로 이주를 또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는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이라고 우리가 범주화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우리 동포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국가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는 고려인이라고 별도로 규정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포 비자를 받고 옵니다마는 다양한 형태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제1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동포의 일본 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 국적 동포 현황을 보면은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미국 그리고 고려인들의 출신국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중국 동포와 고려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그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시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출신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방문 취업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출입국이 용이하기 때문에 러시아 출신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에서는 노후에 고향에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와 고려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동포는 감소한 듯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 동포는 왜 증가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출신들에게 F4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다양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가족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입국이라는 것은 이민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표는 연도별 중국 동포 귀화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선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적은 500명 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정 기간인 2008년 이때쯤 되면은 그 숫자가 16,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약 10만 명 정도가 중국 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이렇게 중국 동포처럼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시민권을 얻었던 분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독립운동자의 후손들에게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은 소위 결혼 이민에 따른 귀화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 배우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먼저 간이 귀화라는 것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결혼 이민자의 대다수가 동남아 출신이다마는 초기에는 중국 동포들도 많았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 중에서도 결혼 이민으로 해서 귀화를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동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취득하든지 결혼 이민자로서 취득하든지 혹은 동포들 중에서 특정한 그룹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든지 회복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세레머니라고 그럴까요? 의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자 20만 명 기념, 그러니까 우리가 귀화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0만 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중국 동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외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증서를 전달하는 그러한 법무부의 행사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고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애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죠. 또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등으로 주로 남한 출신들이 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국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적을 누구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국적 판정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주 귀국하신 분들에게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21년도에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접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국 국적을 위해서 해외 입양인들에게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미혼모일 경우도 있고요. 해외로 많이 입양을 시켰습니다. 참으로 한국에게는 부끄러운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로 간 입양인들은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거주 동포다. 그러니까 국내로 온 외국인들 중에서 동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출입국 통계상으로도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재동포 비자, 방문 취업 비자, 또는 가족과 같이 동거하는 비자, 다양한 비자들. 그리고 귀화에 있어서도 국적에 있어서도 독립운동 우리가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에게는 또 국적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복잡한 체류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체류 형태에 의해서 또 이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노동인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중국 동포의 한국의 이주가 절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봤듯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메가 트렌드로서의 이주라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도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이동이라는 것도 활발했고 그 대상지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중국 동포라는 동포 정책에 의해서 이민 정책에 의해서 중국 동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라고 하는 21세기 현상이 같이 맞물린 것이고 한국만의 독특한 재외동포라는 동포라는 그러한 관점이 이민정책에 반영돼서 이렇게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100만 명이 이루는 사회를 이루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동포 사회,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큰 거시적인 변화가 미시적인 변화까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국 동포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